중국은 전 세계 넘버 2 막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습니까, 위치가? 타이완이 사실 한국보다 총 GDP가 높았어요. 저희가 2000년 초에 그걸 넘어섰는데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행복했어요. 육류도 많고 풍부하고.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된 거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산업 성장량도 그 성장력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단 하나 그 이등이 시대에 그 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요. 싱커라고 해서 그 신주에 있는 그 과학원, 과학단지를 위주로 네. 그게 TSMC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난커라고 해서 남쪽에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만을 우리가 이제 타이완이라고 많이 이렇게 칭하게 된 게 이제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 명칭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그 타이완 자체도 그 이름으로 특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타이완은 이제 대만이랑 한자를 중국어로 읽을 때 타이완이라고 읽는데 최근 그 여권을 타이완으로 바꿨다고. 그러면 오히려 타이완은 대만이란 말은 이제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타이완은 하나의 국가적인.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은 타이완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은 무척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국제 문제에서 볼 때 양안 관계라는 중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그 남방 정책,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망이나 이런 것이 타이완이 생존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 단계로 들어서 있죠. 그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체제 쪽에서 보면 한국 이제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가 한국은 샘숭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두 땅 위에서 나는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국제적인 외교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아직도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타이완하고 단교를 했는데 오늘날 살펴보면 타이완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온두라스, 아이티, 뭐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국가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타이완이 갖고 있는 이제 필살기가 있죠. 최고의 방패. 그게 바로 이제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타이완의 반도체에 관련된 클라이언트가 60%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향후에 뭐든지 걸기 좋아하잖아요. 중국이 뭐 우주 걸기, 뭐 군사 걸기 다 좋아하는데 반도체 걸기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상장도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는 흉내내거나 모방해서 몇 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정찰기 날리고 비행기 띄워보냈잖아요. 아마도 일각에서는 이제 대만의 이제 반도체 공장, 타이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뒷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일설도 있어요. 이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그 어른폰 있잖아요. 네. 예, 그 A사의 휴대전화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게 비메모리가 부족해서인데 거기에 만약에 공장에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타이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네요. 그럼요. 중국과 타이완 가운데 낀 그 미국의 입장은 사실 그 외교 안보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으로 덤벼들고 있는데 거기서 반도체를 놓쳐서는 되질 않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면서 타이완도 자기의 품 안으로 들여들이려는 입장은 뭐냐면 타이완 해협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즉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거기인데 그것을 중국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완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파운드리 분야. 그게 4차 산업의 결정타를 날리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하나의 원칙을 견제하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수교를 하면서 단교를 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2021년도 3월 달에 타이완이 아주 반길 만한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죠. 네.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 유명한 타이베이 법안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작정하고 타이완을 국제사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 안에 주요 골자는 뭐냐면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을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국제기구에 가입되는 것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타이완과 긴밀한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맺어서 중국에 대항한다. 이런 걸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승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조 바이든의 비호 정책, 비호 도와주는 여러 가지 행정들로 위해서 그 타이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보다 당분간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적이죠.